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토지정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정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정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허위 정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정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지정복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복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복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복과 담당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토지정복과장 백운성.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200이 아니고 403페이지. 2021년도 우리 이게 세외 수입 체납액 및 결손 현황인데요. 2021년도 지적 제조사 사업 조정금. 네. 2021년도 우리 사업이 다 그 제조사 사업은 다 지금 끝나고 경계에 대한 뭐랄까 이의 신청 공고를 냈던데요. 예. 좀. 예. 그러면 이의 신청 기간이 또 한 60일 정도 예. 걸리고 그러면 한 12월 말쯤 되어야 올해 한 그 지적 제조사에 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 그 지적 제조사 사업 조정금이라 하면 2021년도 걸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 연도에 이게 지금 체납된 부분이 예, 지난 연도가 계속 이제 연장이 돼가거든요. 연장이 돼서 예. 온 게 지금 체납액은 지금 보니까 6,600만 원이고요. 두 건이네요, 그죠? 네. 두 건이고 그러면 왜냐하면 이제 이게 서로 이렇게 땅이 이렇게 좀 조정되지 않습니까? 경계가 네. 조정되면서 내가 돈을 더 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내 땅이 늘어나면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조정금을 우리가 충분히 그 이의 신청 기간이나 동안에 이렇게 뭐랄까 서로 이렇게 갈등이 생기지 않게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경계 조정 협의를 합니다. 상당 기간 동안. 그렇게 해서 경계결정위원회 개최할 때 그 안건으로 올리고 예. 그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바로 통지를 하고 이게 이제 종료가 되는 건데 이렇게 조정금이 이거는 갈등 구조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통보가 됐는데 돈을 안 냈다는 거.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금방 이런 경우가 네. 있을 수 있나요? 그 줄어드신 분들은 네. 이제 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잘 이제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나신 분들은 그러니까 땅이 좀 줄고 예, 줄고 늘고 이렇게 돈을 좀 받게 되고 뭐 이런 거죠. 예. 그 늘어나신 분들은 돈을 이제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부담을 해서 체납이 아니 되는 그러니까 경우는 그렇게 할 때 이렇게 네. 경계를 이렇게 결정할 건데 다 합의를 해서 하지 않습니까? 합의를 하더라도 그 공부상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늘어나고 줄어들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줄고 늘어나는 걸 다 합의해서 우리가 경계를 결정을 하고 네. 그게 이제 그 금액에 따라서도 다 조정금을 다 합의하에 이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납이 생긴다. 네. 이 부분은 좀 제가 볼 때는 건수도 많지 않고 왜냐하면 사전에 다 조율을 하는데 이렇게 체납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게 좀 우리가 그냥 납세 태만이 아니고 업무 태만 아니에요. 아니 그게 왜 이제 그렇게 됐냐면요. 자기 땅은 자기 집이 100평이 그대로 있는데 네. 사실상 점유해가 쓰고 있는데 면적을 산주를 한다든지 경계를 조정했을 경우에 자기 면적이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렇겠죠. 예, 예. 네. 그러면 돈을 시에다 납부를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촌에 있으신 분들이 돈을 납부해라 통보 오니까는 그러다 보니 못 내는 경우가 아니 있어서 그러니까 체납이 발생하는 그래서 사전에 경우가 이의신청 기간도 있고 충분히 기간을 둬서 예. 경계가 이렇게 결정되면은 어르신은 조정금을 이만큼 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말씀을 안내를 드립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또 안 그럼에도 내는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저희들이 이 업무를 위해서는 이 토지 소유자들을 수십 번 만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자기들 처음에는 면적이 줄어드는 것을 반대로 많이 합니다. 내 땅이 줄어드니까. 예, 예. 네. 그렇지만 나중에 그 조정금을 납부하라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늘어나시는 그만큼 돈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정을 사전에 해가지고 충분히 저희들이 그렇게 설명을 설명을 하죠. 드리거든요. 이 정도 늘어나시면 돈을 이 정도는 납부하셔야 네네. 됩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사정상 못 내는 경우가 촌에 뭐 노인분 2분 계시고 이러면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뭐 최대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이렇게 우리 지적 제조사 사업에서 조정금이 체납되는 게 충분히 협의 과정을 거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케이스가 또 생기는구나. 협의를 충분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이 한 건 처리하기 위해서 많이 만납니다. 그렇죠. 예, 예, 많이 만나가지고 아니 이게 이제 2021년 거 빨리 좀 처리를 해달라. 조정금을 내고라도 빨리 그러니까 공부 네, 등기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여튼 지금은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신청을 지금 뭐 우리 지구가 여러 개 지구가 있는데 지금 뭐 장성부 지구를 예를 든다면 지금 장성부 지구가 필지도 많고 해가지고 지금 이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한 60일간 받는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다시 또 60일 또 공고를 해야 됩니다. 이 신청 그걸 가지고 또 공고를 또 60일 합니까? 또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거기에 또 그 이의가 불만이-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통지했을 때 네, 거기에 대한 또 이의 신청을 60일 또 예, 60일 동안 거기에 이제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이제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가야 되는. 그래서 이 기간이 최소한 2년 이상씩 이렇게 걸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진짜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요. 그 다음에 404페이지 거제시 경계결정위원회가 있고 거제시 지적제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우리 거제시 지적제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 위원회가 결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1년도에는 경계결정위원회는 2번이 열렸습니다. 네. 그러면 지적제조사위원회는 이 경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뭐랄까 경계결정위원회가 예를 들면 그 안건 관련해서 지적제조사위원회에도 심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의를 끝까지 했는데 지금 올해도 서면으로 했습니다. 올해 뭐 거기 지적제조사위원회하고 지적경계결정위원회가 있는데 경계결정위원회는 우리 거제지원 판사님이 위원장이 돼가지고 네네. 경계결정하고요. 저 제조사위원회는 시장님이 이제 위원장으로 돼가지고 하는데 제조사위원회가 하는 것이 다음 해에 어느 정도의 일을 할 것인가 사업주를 사업 범위를 정하고 사업주를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네. 또는 또 조정금 발생했을 때에 네네. 감정 평가액을 얼마를 할 것인가 이런 걸 네네.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이 발생된 것이 올해 한 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 감사 자료하고 조금
시점 아니 차이. 그러니까 안 했을 리가 없는데 예, 예, 제가 볼 때는 경계결정위원회를 2회나 했으면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네, 구성 네, 맞습니다. 회의를 해야 이게 맞는 건데 했는데 여기 누락됐다 이 말씀인 거죠. 아, 이게 10월 달 이후에 자료를 아 자료를 제출한 제출한 이후에. 이후에 했기 때문에 예, 예, 여기에는 그렇습니다. 빠져 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405페이지에 위원회 명단 실정 옆에 여성 위원수 및 비율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토지정보과는 50%에서 한 40% 여성 위원수하고 남성 위원수 비율이 아주 조화롭게 잘 되었다라고 이렇게 제가 칭찬하고 싶습니다. 다른 이 과 같은 경우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계속 현황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 때문에 지금까지도 전년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우리 시민들이 아마 이렇게 건의사항, 민원사항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1차는 2016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2년 연장되어서 6년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죠? 3차례까지 연장이 되었고 2022년 3월 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산단 추진이 계속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안 되면 만약에 이게 또 2년 연장을 할 것인지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금 3차째 지금 2016년부터 되고 있는데 계속 2년씩 좀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맞습니다. 3월이면은 3차가 마지막이 되는데 예. 일단은 저희가 토지거래 허가 업무에 대한 허가를 해주고 관리를 하고 허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가 없는가 그 여부는 저희들이 다 우리 과에서 합니다만은 허가구역을 재지정하고 이런 또 부분은 업무가 필요한 아니다. 사항에 따라서 다시 할 것인가는 여부는 미래전략과에서 그렇습니까? 예, 판단을 해가지고 도에다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차후에 아마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봐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이다. 국장님 우리 그러면 한번 연물을 보다가 이제 제가 일로 왔지만은 예, 예. 지금 현재 우리 거제시에서는 양프렌트 국가 산단 부분에 대한 맞습니다. 것들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지금도 뭐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공약 사업에도 이어보자 그렇습니다.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예, 예. 활기차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부분에 대한 것들도 지금 뭐 담당 부서에서 지금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할 부분이고 저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는 뭐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하다면은 연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미래전략과에서 해양 프렌트 판단할 국가 산단 것이다.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거제시에서는 이렇게 어쨌든 뭐 사옥 산단이 되면은 미래 먹거리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아주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이게 뭐 되든지 안 되든지 행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6년 동안 뭐 토지 거래도 못하게 묶어놓고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예 이리 하니까 시민들의 피로도는 저는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있습니다. 그 예, 행정에서 맞습니다. 예. 어떻게 하든지 빨리 이걸 이렇게 뭐 할 때 열심히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어주든지 저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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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잘 우리 시민들 입장에 생각을 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1페이지에 우리 그 도로명 주소 유지 보수 용역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지금 도로명 관련해서 제가 또 오분 발언도 하고 했는데 그게 진행이 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예, 의원님께 저번에 한 번 또 하는데 누가 말씀도 못 드린 걸로 생각하는데 예, 의원님께서 그 부분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예, 도로명 명예도로명 부유권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내일 12월 중에 예, 도로명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구간과 도로명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에 제안하신 여러 가지 건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평화로 예. 김영삼 전 대통령의 김영삼 민주화로 예. 이것은 좀 안 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하고 협의를 했는데 곤란하다는 답변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건 안 되겠고요. 그 대우조선 해양로하고 그제 삼성중공업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좋은 답변, 뭐 적극적인 행정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애초에 처음 생각했던 거는 그 김영삼 민주센터 김현철 상임이사님하고 면담을 통해서 네. 가능하다고 사실은 그의 긍정적인 답을 받았거든요. 네네. 받았고 현재 이제 문재인 대통령 출생지가 있는 거기는 지금 현재 이제 대통령이 재임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재임이 끝나고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그런 내용을 좀 답을 받았고 저는 이제 우리 그제 우리가 이제 대우 삼성 양대 조선이 기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제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동자들 자긍심이나 좀 자긍심 이런 거를 좀 고취시키고자 사실은 우리 대우중공업, 삼성중공업 회사를 위함이 아니고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부분을 제가 사실은 언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삼성맨로, 대우맨로가 하기야 그러면은 정문에서 후문까지 그 거리를 지금 조성하지 않습니까? 삼성에서 자부담하고 삼성에서 그 부지를 또 지원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거리를 출퇴근하고 또 퇴근해서 우리 노동자분들의 피로도를 그 거리를 통해서 그래도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네. 우리가 김강석로 아니면은 우리가 뭡니까 정동원길 그리고 이제 종로구 나그님과 송해의 거리 이런 게 있듯이 그분들 이야기가 라디오 스타에서 제가 또 들었습니다. 라디오 스타에 그분들이 나왔는데 정동원길 그 길을 가다 보면 자기가 왕이 된 기분이라고 기분이 좋다. 자긍심 느끼다 보니까 더 잘하게 되고 또 기분도 좋으면은 또 안 그러십니까? 우리가 돈으로 지급을 하는 것보다도 또 기분으로 또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또 그런 부분을 좀 잘 해서 특히 이제 국장님께서 우리 어디입니까 거기 미래성장부 미래전략가. 미래전략가. 예. 거기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공모했던 거. 공모했던 예, 사업에. 20억 사업 확보했던 예. 거. 예. 거기 연결을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예. 삼성맨 그거는 정리되는 걸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번 노동자들이 세금만 낸다는 이미지를 안 줄 수 있도록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 삼지 업종에서 고생하시는데 노동자들을 제한을 좀 할 수 있도록 그 거리를 한 개 지칭함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국장님. 특별히 어렵지는 않지. 예. 그건 의원 좋은 의견 내주셔서 가지고 그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곡 해양 플랜트 3단 그것도 사실은 우리 미래에 먹거리고 이래서 활기차게 해보자는 의견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특히 이제 가자도 고향이고 사등이 그쪽입니다. 그래서 특히 사등민들 토지주들 사등 거기 이제 주민들 고충이 최고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의견이 최고 많이 옵니다. 계속 카톡이나 전화나 이렇게 자꾸 괴롭히고 찾아오고 합니다. 시장이 면담도 하고 줄기차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해보자고 줄기차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번도 제가 서면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 해양 브랜드 단지의 산단에 대해서 그래서 또 긍정적인 답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20대 대통령 공약
예. 이게 건의를 해보자. 예. 제가 사실 했습니다. 예. 국장님 아시지?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사등 쪽에 우리가 거기 사등 쪽에 지금 그 공장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해무시설도 많고.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서는 산단 사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예,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먹거리 고용 창출 예. 그걸 위해서 해야 되지 않나. 또 이때까지 민원이 계속 야기됐기 때문에 그거를 보상이라도 하는 차원에서도 해내야 안 되나 하는 개인 그 제 생각이라서 계속 줄기차게 해양 프렌트 요구 산단 요구를 합니다. 해양 프렌트 산단 덕분에 예. 14억 국도 확장 공사도 늦어지고 사업비도 늘어나고 발목이 잡혀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통로 발전도 개선 안 되고 도시가스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해내야 되고 또 산단이 어디 부지가 없어서 보다는 이때까지 밖에 다 나갔던 대우 삼성 그 기자재 다 다시 불러들이고 모아야 됩니다. 삼성 대우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안에 배관, 도장, 파이프, 철판 다 나가버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미래 전략가에서 예. 지금 뭐 더 지금 할게 있게 지금 플랜트 관계를 진행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수주만 했다 뿐이지 예. 지금 저 기자재 값 오르고 해서 예. 에스텍스나 바가토로 물량 다 나갑니다. 국장님 그것도 알고 있습니까? 예, 저도 뭐 어차피 투자 유치부 이거 기업 유치도 제가 했던 업무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십시오. 수주만 했다고 프랭카드 붙이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기업이 이익이 안 나다 보니까 물량 바깥으로 다 나갑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임금이 부족해서 사람들 외부 다 빠져나가고 물량 다 빠져나가고 빚 좋은 개살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행정에서나 저희들이나 정신 똑바로 차려갖고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 부서 저희도 국은 아니지만은 같이 힘을 보태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도재현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418쪽의 그 보정인 위촉 현황에 이제 실소유자가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통해서 이제 등기 신청을 하려면 이 5명 이상의 보정인의 보정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보정을 받는 것은 여기 보정인 위촉된 보정인에게 받는 건가요? 뭐 변호사하고 물론 법무사 이외에 이 면지역에 이 5명이 보정인에게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 위촉된 일반 보증인 4명 하고 예. 자격 보증인에 해가지고 예, 그 예. 법무사나 변호사 그럼 장평동에는 5분밖에 고현동에는 물론 이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여겨지긴 하는데 5명밖에 안 됩니까? 이 5명에게 받아야 되겠네요.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오. 보통 리별로 뭐 예. 5명 정도로 이렇게. 그 5명을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그러하고요. 그리고 이제 확인서 발급 신청을 했는데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가 한 절반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지나 보네요. 이게 그 현재까지 한 뭐 절반 한 60% 정도. 예. 그리고 요즘은 뭐 10년 전처럼 이 뭐 허위 보정서를 발급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겠죠. 뭐 또 이제 5분으로 위촉이 되어져 있고 또 변호사, 법무사가 또 포함되어지니까 뭐 그런 경우는 없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이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게 되면 이게 시청에서 우리가 현장에 대한 조사나 공고를 하게 되면 현장 조사를 하게 돼 있는 겁니까? 예,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습니까? 사실 조사 여부를 그 보정 취지도 조사를 하게 돼 있고 네.
다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완벽하게 다 조사는 못합니다. 현장을 확인할 만한 인원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좀 특이하다 싶으면 나가보고 또 그 아. 주위에서 보정인도 한 번씩 만나보는 경우도 있고 예. 만나가지고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그 전 소유자들 예. 또는 상속자들에게 모두 조사를 해가지고 통지를 다 해주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게 모두 다 걸러지기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한 뭐 97년도입니까 꽤나 되어졌을 때 허위 보정인을 세워서 또 이게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CS 공무원들이 현장을 조사하도록 저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조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또 인후보정이라는 형태도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지정보정인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전에 한번 보고는 예전에 이제 그런 느낌으로 했어요.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예. 흑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정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정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허위 정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정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흑악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흑악과장 선서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흑악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서에 앞서 저희 담당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려, 경례. 반갑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명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흑악과장 조미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흑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별 그거 없습니까? 예, 별 문제 없이 다행입니다. 끝났습니다. 예. 예, 저번 주에 끝날 걸 올해 또 오늘 또 오셨네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88페이지 중앙감사원에서 이렇게 지적한 사항인데요. 이거 지금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가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건축 허가를 취소해야 했는데 취소하지 않아서 이제 지적된 부분입니다. 여기가 어디며 왜 그렇게 했으며 지금 조치 결과에 보니까 건축 허가 취소 처분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여기가 이룬면 지셰포입니다. 지셰포에 타우라고 지금 위치를 설명을 하자면 아니, 위치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럼 건축 허가 어떤 종류의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또는 영업을 하는 시설이었나요? 아니면 건축물 허가가 나가지고 지금 허가 기간이 끝이 났는데 이후에 허가 취소를 안 했다 해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고 그 결과에 의해서 이제 관련자들이 이제 그러니까 2년 동안 공사를 하지 않은 것이라는 예, 얘기죠. 예, 예. 그래서 거기는 이제 허가 취소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예, 허가 지금?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2년 동안 공사를 착수 안 했으면 우리 시에서는 허가 취소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연장 신청한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약간 업무 미스다 이렇게 지적이 된 건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건축법상 착공하고에 네. 그다음에 일단 저희들 개발행위에서 착공하는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좀 납니다. 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착공 신고서가 들어와야 이제 착공된 걸로 보고 그다음에 개발행위는 이 토목공사 토사부터 이제 장비가 들어가면 착공으로 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토사는 조금 작업을 했어요. 하고 했는데 아예 공사를 아예 시작도 안 한 건 아니네요. 예. 토목공사는 조금 했습니다. 하고 홍백도 조금 치고 토목공사는 조금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자금 사정이 안 좋고 하니까 공사가 이제 중단이 돼 가지고 그 방치가 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러면 저희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공사 착수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상 착공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근데 아까 이제 개발해갖고- 제가 오기 전에 네. 이게 이제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요. 제가 와서 이제 허가 취소는 했는데 처분 지시가 내려와서 허가 취소는 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제 저희들 부서에서 조금 처리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우리 지역에 뭐 건축 허가가 나가지고 조금 이제 토목만 조금씩 해놓은 이런 부분이 무조건 허가 취소하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아니면 기존에 하던 사람이 경제 사정이 좀 나아져서 추진을 하면 더 추진을 좋지만 해서 중고까지 갈 수 있는 게 예, 제일 예. 바람직한데 예, 근데 이제 어쨌든 눈으로 보면 일단 공사 시작한 건 맞는데 예, 아 그럼 지금 현재는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공사 계속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건축 허가는 취소했기 때문에 건축 행위를 이제 못하는 예, 단계에 있다 이 말씀인 거고.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189페이지에 내가 아까 이제 건축과에서도 저 질문했다가 이게 이제 사안이 이제 허가과 행정사무감사 내용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허가과에서 질문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데요. 내가 고연항 주합 주상복합 예. 아파트 건으로 우리 시가 어쨌든 그 미분양 지역인 것을 이제 명분으로 사실은 그 사업 허가 신청을 발령했지 않습니까? 미분양만 원인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 미분양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균형 개발이나 조화로운 개발 이런 사항을 인해서 아마 저희들이 반려를 했는데 네. 그 행정 심판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어요.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는데 이것이 이제 법적인 절차 우리 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게 법으로 이게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사실 심정적으로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좀 승인이 좀 뭐랄까요? 내키지 않지만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 우리 행정에서는 그걸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면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등등 이렇게 조금 뭐랄까 사람들이 기피하는 시설은 우리 지역에는 들어오는 걸 반대하지만 사업자가 그걸 하겠다면 어쩔 수 없이 또 우리가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결과가 좀 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뭐 지역 균형 발전이나 뭐 미분양 지역에 이것이 뭐 아파트 짓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이런 걸 떠나서 아니 결과가 만약에 사업자가 신청을 그렇게 했을 때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우리가 이런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행정이 정말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좀 아쉽지만은 이게 또 저희들 시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법하고 괴리가 되는 부분도 조금 생길 수 있고 이래서 일단은 뭐 반려했던 부분이 이제 뭐 심판 결과에 의해서 이제 조정이 돼서 뭐 제자리를 찾아왔으니까. 그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심판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자의 신청을 신청대로 해가지고 그러면 받아서 뭐 그러면 신청, 진행을 하는 겁니까? 진행을 하고 네,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어찌 보면 우리 그냥 시체말로 모양새가 빠지게 돼버렸는데 예. 좀 안타깝습니다, 그죠, 과장님? 예, 그런 부분도 좀 없지는 않으나 지금은 정상적으로 각 관련 부서에 지금 협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는 겁니까? 정확하게는 아직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얘기를 하던데. 정확하게는 지금 협의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전체 끝이 나봐야 그게 또 뭐 허가가 될지 안 될지 지금 판단은 뭐 저희들이 진행 시작했으니까 네. 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의 매립지 아파트가 그러면 총 우리 그 학교 초등학교가 그 의무적으로 한 개의 초등학교가 생길 만큼의 가구 수가 되는 건가요? 3,800세대가 되어야 된다는데. 약간 조금 못 미치는 숫자인 걸로 제가 알고 있기는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부지는 지금 우리 정해져 있고 지금까지는 우리 학교는 그 중곡 초로 간다 이렇게 지금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아파트가 더 늘어나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거 학교 부지도 함께 지금 협의를 하시든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늘어나면 그리 뭐 안 되겠습니까? 입주하고 나중에 학교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그때는 또 늦을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 아까 전에도 국장님 앞에 가에서도 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은 특히 우리 사등 쪽이 좀 뭐랄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해모시설 뭐 공장 이런 게 좀 이상하게 많이 들어서 있고 또 많이 지금 허가도 들어오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허가부서에서는 중간에서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참 에러를 많이 겪는 것을 가서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뭐 민원을 같이 함께 고민을 함께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행정에서 중간 역할을 주민들 편에 서서 적극 소통하고 뭐 대응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주민들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또 성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잘 대응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그 건축 허가 민원 처리 소요 기간이 대충 한 얼마나 걸립니까? 다른 부서 협의까지 돌리고 하면은 이게 이제 각 건별로 다 이제 처리 기간이 다릅니다. 예. 보통 이제 최고 긴 거는 한 6개월 정도 돼 있고요. 예. 짧은 거는 즉시 3시간, 4시간 이내 해야 되는 게 있고요. 예. 각 건별로 다 시간하고 날짜가 다르다 보니까 보통 한 보름 정도 걸리지. 예. 그냥 그냥 일반적인 게 한 보름 한 보름 정도라고 걸리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보니까 우리 그 허가가 가면은 적극 행정을 하겠다는 그 문구가 좀 이렇게 과장님 다 머리맡에 잘 그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 적극 행정 그 문구답게 적극 행정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역 상권이나 이게 지금 부분이 많이 얼어 있고 힘들어하고 그래 하는데 건축가나 이 허가가나 부서에서 적극 대응해서 민원 처리 기간을 초스피드로 단축을 해서 해주는 걸 전 겪었거든요. 그래서 15일이 아니라 거의 3일 이틀 이내로 처리를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준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루라도 빨리 허가를 내주는 것이 사업주나 상인들이나 이익이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 담당 부서 직원들이 예. 참 제가 와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저도 요 온지 이제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상당히 열심히 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 좀 알아주시니까 상당히 고맙습니다. 네, 특히 또 우리 산지 이 부분도 상거동 옥땡땡 이 부분도 우리 산지 등고선 그게 이제 제한이 걸려가지고 좀 애로 사항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도 사실은 산지 부분도 경사도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제 공약이었거든요. 좀 조정을 좀 해서 산주들이 재산권 피해를 좀 입지 않도록 좀 적극 제가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하긴 하는데 저번에도 이 등고선 이것도 문제가 사실은 없다고 짚었는데 그래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돈득도 그렇고 상거동도 그렇고 몇 군데가.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행정도 면단이나 이렇게 세밀하게 챙김에도 불구하고 한 2%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또 불가피하게 또 조례를 또 조금 손을 보게 되긴 되는데 무작위습니까 번거로워도 피해 보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임업인들 재산 보호를 위해서라도 우리 면단위는 특별히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특별히 좀 산지 허가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을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산지나 이 허가 쪽에 민원을 들고 가면은 안 되는 게 태반입니다. 경사도에 걸리고 아파트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좀 해놓은 것들이 이 동지역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면지역까지 그게 이제 접촉을 받다 보니까 아마 이거 임업 농사 잘 짓는 분들 재산권 침해나 조금 해보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좀 고충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과장님 누구 알고 계시지? 예, 지금 우리 농어촌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조그맣게 한번 해볼래 해도 법은 또 일률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니까 이런저런 법률에 저촉됨을 해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안타까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고도 한 200m 되는 그제 자이 아니면 그게 이제 허가를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또 생기길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죄 없는 면단위 산주들만 재산권 고백만 들었습니다. 돈은 우리 대구 삼성이나 이분들이 노동을 해서
빠지게 돈 벌여가지고 그 아파트 건축해가지고 바깥에 돈 다 빼갑히고 또 돈 벌이 놓으면 빼갑히고 돈의 안에서 돌아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 고생은 또 임업인들만 뭐 우리끼리만 머리 싸매고 조금 다음에 좀 손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정의돼 나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행정에 사실은 큰 고충은 예, 우리 뭐 시의회도 이런 뭐 그 지적을 하지만은 허가의 감사 받는 부분 때문에 적극 행정을 하다가도 이 심적 위축을 받아서 적극 행정을 못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감사를 1년에 뭐 여러 차례를 안 받습니까? 상급 기관뿐만 아니고 감사원까지 전부 해서 여러 차례를 받다 보니까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뭐 신문상 피해도 좀 많이 가고 이게 그리 되다 보니까 계속 뭐 조금 소극적으로 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최소한 뭐 해결을 하려고 열심히 뭐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와서 느끼기로는 우리 직원들이 참 적극적으로 다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직원들이 그 소극적 대응을 바람막이를 해주셔야 될 분들이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최고 이제 그 위에는 시장님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에 그 같이 계시는 직원들이 적극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셔야 될 분들입니다. 그분들 뭐 피해 보면은 안 될 거 아닙니까? 평생 공직 생활에서 진급도 못 하고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뭐 전화 국장님이나 우리 시장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다가 뭐 다친 처벌을 받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만 뭐 청만관광이고 말만 적극 행정이고 되겠습니까? 이 뭐가 유치를 해야 되는데 유치가 안 되면은 허가에서 막히는데 유치가 안 되면은 청만관광 부르짖으면 되겠습니까? 들어오면은 전부 그제 가면은 사업 안 된다. 그건 고정관념이 박혀 있으면은 유치도 안 되고 사업 안 됩니다. 저도 이제 보니까 그런 걸림돌이 많이 생깁니다. 보니까 행정은 해보려고 하는데 가로막이 많고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걸림돌이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우리 의욕적인 최성환 국장님께서 그 투자 유치에 계시실 때 또 이런 에러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건강하시지? 예. 저한테도 투자 유치해놓고 이거 허가에서 이게 뭐시 안 풀려가지고 보내면 겠다 그런 소리도 하셨다 그렇지? 예. 인허가 과정 허가뿐만 아니고 예. 뭐 환경부터 시작해서 예. 산림, 농지 뭐 다 여러 파트가 다 걸리는 부분들이니까. 예. 두루두루 이제 그걸 잘 알고 고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예. 예.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박박 좀 시원하게 긁어 주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조금 시간이 중간에 남았는데 보충 질의 좀 이어가 할까요? 예. 예. 우리 그 사등이 아까 해무시설 뭐 또 돌아가는데 사실은 장자골 음식물 쓰레기 닭공장 뭐 그제 주모이집 그리고 그 뭐 동물 화장장 그다음에 산림 뭡니까 그 수목장 전부 그쪽으로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계속 그제 대교부터 사후까지는 이제 브랜카드나 아니면 또 시의 우리 행정력 낭비입니다. 어찌 보면은 행정이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까 중간에 샌드위치 돼가지고 안 내줄 수도 없고 시민들은 뭐 해무시설이라고 원하게 하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소통을 해서 닭 냉동공장도 일단은 시장님하고 미팅을 해서 간담회를 해서 일단은 조금 불가피하게 또 행정적인 뭐 이런 허가가 나갔고 또 수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수목장도 있는 걸 안 해줄 수 없는데 또 허가가 나가다 보니까 또 오당 주민들 또 행정에 또 항의 방문하고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동물 화장장도 한
그 장자 주민들이 한 5번 정도 건의 뭐 이런 그 항의하고 또 저한테도 찾아오고 했습니다. 참 이런 게 좀 안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그런데 뭐 안 챙길 수도 없고 어디는가는 해야 되고 필요하고 이래 한데 이런 부분이 생기면은 제 생각은 또 역으로 인센티브도 좀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예. 인센티브를 뭐 어찌 주면 좋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저거 뭐 충분하게 뭐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이거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뭐 동물 하장장이 부분에 대한 걸 어떤 정리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제 시민들 전체가 좀 어떤 혜택이 가면은 그 주변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이거 할 적에 이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좀 협의를 해서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이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제가 이제 봤을 때 우리 그 장자골에 음식물 쓰레기, 예. 좀 동물 하장장 뭐 이런 거 예. 쭉 제가 날려했지만 그것도 이제 장자골도 보전 관리 지역 해제도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런 거는 충분하게 뭐 네. 저희들이 이제 뭐 기반 그 부분에 대한 거 토지적 성평가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갖다 정리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차츰 챙겨받도록 그래 하시지. 예. 장자골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제가 뭐 2년 전 겨울에 예. 우리 그 시민 뭡니까? 그 우리 시민 뭐지? 그 우리 그 시민가 시민안전과에 민안전가가 아니고 우리가 저 대응하는 그 갑자기 예. 예? 예. 핵심 담당 뭐 이런 시정 데니까. 핵심, 예. 시정 핵심 그 이름이 계속 이제 부서가 바뀌고 하니까 예. 지금 저도 생각이 안 나는데 시정 핵심 담당들하고 예. 사실은 환경과하고 예. 참 시장님을 빌어서 이 해결한다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 어르신들 연세도 많고 하는데 예. 그 추운데 음식물 쓰레기가 문제가 아니라 추워서 그 참 다른 사고 2차 사고가 우려가 돼서 더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위원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타 지역에서 자기 내 지역은 들어오면 안 되고 그 시는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이 됐을 적에는 저는 보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주어졌어. 뭐 환경을 어떤 개선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 용도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도 특혜가 있어줘야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이 뭐 다른 지역 사람들도 그걸 원하는 부분이 되겠지. 내 싫은 거를 넘도 싫은 건데 그 저쪽만 가야 된다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센티브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런 한 건 한 건 할 때 어떤 인센티브를 표를 달아서 사업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예. 앞에도 말씀드렸다면 해양 브랜드 산다. 예. 그 발목 잡기가 한 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잘 안 되겠습니까? 교통 유발만 발생시키고 그러니까 균형 발전 이런 면에서 예. 특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원님 필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사업장이 여전히 많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조선 경기도 어렵고 그 덩달아 뭐 주택 부동산 이런 것까지 뭐 어려운 상황에서 공사가 중단된 예는 많습니다. 앞서도 참 고민이 많다 이 말도 저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게 공사가 장기간 방치됨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인허가 취소가 하는 것이 또 능사가 아니라는 말도 이해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든 뭐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 안전 장치들을 이제 많이 좀 확보하려고 그런다. 안전 장치라는 게 이제 이행 보정금 내지는 이행 보정 정권 이제 이것에 대한 이제 그럼 인허가 전에는 인허가 하고 나서 이행 보정금을 예치하는 것 형태로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 지금은 이제 인허가 전에 이행 보정금을 예치하는 것으로 이제 바뀌어졌습니까? 예, 지금은 저희들이 협의 중에 예. 허가 나가기 전에 지금 그 이행 보증서나 뭐 현금 예치나 예. 보증서 예치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기 이제 우리가 여러 사업장들 중에 우리가 이제 장기간 중단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행보증청권의 효력이 이미 상실한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일부 사업장이 있습니다. 일부. 일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농지라든지 살림 뭐 전용 부담금의 형태라든지 재체 살림 뭐 복급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도 없는 경우가 이제 효력이 상실된 경우가 상당하죠. 상당한 거는 아니고요. 아니고요. 뭐 그렇게 크게 많은 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이 약 한 뭐 100여 곳 정도 중단된 예. 사업장이 있습니다. 예. 그중에 이제 정상적인 게 한 64건, 예. 정상적으로 예. 다 살아 있는 게 한 예. 64건이고 그 외의 건수가 그진 뭐 지금 저희들이 조치 공문은 지금 다 보내놨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워낙 이게 뭐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예. 재개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다른 또 나타날 때까지 또 뭐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 40곳 정도는 예, 그 뭐 문제가 좀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경우에 이제 일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원상 회복을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은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사실상은 이 지금 원상 회복이라는 건 조금 어렵고요. 예. 이제 저뭐 재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뭐 복구 기준을 정해가지고 하는데 그 정도 재예방 재위험성이 있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방치할 수 있는 현장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뭐 직접 저희들이 장비를 들고 나가는 한이 있어도 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저희들이 했으라도 이제 최소한 이제 재해 예방 차원에서 토사가 뭐 이렇게 급격하게 밀려오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조치조차도 나몰라 하는 사업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우리 시가 어떻든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예방 장치를 마련해서 거기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제 경우도 있습니까? 그게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구상권 행사까지는 뭐 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뭐 제 기간이나 이런 그때는 실질적으로 급할 때는 장비를 이어 가지고 예방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시가 예, 그렇게 예. 하고요.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한 30여 곳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이라든지 정권이라든지 뭐 살림 뭐 부담금 같은 경우가 이제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사업장을 허가를 이제 연장할 경우에 이제 그것이 미리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 건 아닌가요? 예, 사업이 연장될 때 지금 연장될 때는 다 그게 맞춰져 가지고 예. 예. 연장을 해 가지고 이행보증서도 다시 끊어였고요. 예. 그래 해서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저희들이 허가 취소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능사가 아니고 다른 사업자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어떻든 뭐 이런저런 이제 참 어떻든 선택하기 어려운 이제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어떻든 이행 보증금이라든지 또는 당연히 부담해야 할 부담 비용들을 어떻든 그런 것들이 어떤 안전 장치가 되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소홀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알겠습니다. 어떻든 계속해서 뭐 우리 허가과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방치된 사업장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들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 그런 장치들이 확보가 좀 되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데 이 지금 현재의 경기나 이 어려움 때문에 또 그건 원칙적 입장만을 고수하기도 어렵지만 어쨌든 좀 어려운 가운데 좀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아마 우리 거제 시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우리 허가가에 가서 허가를 받는 부분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151페이지부터 187페이지 그 약 36페이지 분량의 우리 지리 건의 관련 민원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부분들은 시민들이 잘 모르니 질의를 한 것이고 뭐 이렇게 건의를 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쭉 이제 회신 내용을 보니까 태양광 관련된 이제 질의라든지 건의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가 발전 태양광을 하든지 아니면 소규모 발전 시설을 하든지 뭐 대규모는 없으니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뭐 거제 시민들이 이제 뭐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 국가 차원에서 친환경 에너지 장려 정책으로 우리 태양광을 이렇게 뭐 옥상에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뭐 산지라든지 농지에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가 뭐 이제 이 민원들이 사실 이제 잘 모르니 이런 이제 뭐 전화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 법률을 안내한다든지 또는 이런 기준점을 조금 이렇게 혹시 안내하면 참 편리하겠다라는 건 제 개인적인 이렇게 이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이제 쭉 보면서 했는데 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을 한번 찾아보시고 아니면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를 보시고 이렇게 하면 또 이거를 어떻게 해보는지도 모르니 그러면 이렇게 뭐 출력을 해서 여기 이제 뭐 우리가 딱 하는 뭐 53조라든지 몇 조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해서 이제 민원들에게 이렇게 이제 뭐 질의나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문의 왔을 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매뉴얼을 이렇게 해서 좀 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도 가능한지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위원님 말씀하신 요 질이나 건의에 태양광 관련 부분이 많은 이유는요. 예. 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이분들이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한전이가 이거? 이 우리 행정에 공문 답변서를 원합니다. 그러하는 바람에 이분들이 저희들이 가령 이제 요뭐 도시계획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경미한 사항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다음에 그 답변서를 들고 가야. 그래서 이게 한전에 허가 신청을 하고. 예. 이 그렇게. 답변서를 요구하는 바람에 거진 다 지금 이걸 문서상으로 지금 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요구를 합니다. 허가과에서 이런 답변을 해서 해신을 해주면 예, 그걸 이거를 들고 근거로 신청을 해서 합니다. 한전에서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이 내용만 보고는 굳이 이 안에도 이런 관련한 자세한 이 기준이라든지 법률이 있으면 거제시만에 이렇게 자체 조례라든지 이게 있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해주면 되는데 굳이 왜 이걸 회신을 하고 이 답변을 줘야 됩니까? 그러면? 그리고 이 친구들이 저 요구하는 게 우리 행정기관에 거제시장에 공문이 필요하다. 이래서 이게 다 지금 요구를 해서 이게 나가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이제 뭐 우리 허가과에 이런 기준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한전이나 오히려 그런 데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필요를 하다. 예. 그럼 에너지관리공단에는 각 지자체마다 이런 회신이라든지 이런 맞습니다. 자료를 다 요구를 해서 붙여가지고 신청을 해야지 예. 그게 받아들여진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를 그러면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되니까 뭐 어떤 기준은 거제시는 한다라고 이렇게 쭉 보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거 이제 뭘 하나 붙여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은 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에너지공단에서 그는 저희들이 뭐 답변서를 안 보내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또 인력이 필요할 끼고 분석할 수 제가 있는 보니까 사람이 비슷한 이런 건의 건의 뭐 질이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걸 갖다가 다 일일이 건건히 해야 되나 이런 기준점을 명확히 해가지고 딱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한 36페이지 되는 건건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희들 뭐 관련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협조돼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로서는 이제 민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맞춰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자료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이 행정력 낭비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근데 뭐 행정력 낭비라고는 또 그렇고요. 그 지역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판단을 해줘야 되니까 예. 예. 그래서 뭐 이런 기준을 저는 쭉 이렇게 해서 메뉴를 정해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딱 돼 있으면 거기에 의해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굳이 이런 질의 건수 36페이지 분량이 안 나올 것 같은데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제 질의 건의 사항이 있어서 굳이 비슷비슷한 이걸 갖다 굳이 해야 되나라고 해서 이제 제가 했거든요. 에너지관리공단이 문제이고 이런 메뉴를 정해서 그쪽에 제시하는 것도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 마무리 잘 했습니까? 예, 오늘 제가 했습니다. 도와주신 덕분에 축하드립니다. 예. 그 아까 처음에 질의했던 시장 의원님 질의했던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교황마을입니까? 예. 교황마을이 그 위에 왼쪽 카바학 도는데 예, 쪽으로 내려가는 그쪽에. 그 고래요. 예. 그럼 거기는 이 완전 허가 자체가 전부 취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취소되었지만은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다시 또 재신청을 하면 가능. 예, 하는 처음부터 거죠. 절차 밟아서 가능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아마 곧 뭐 개인 사유지니까 뭐 사업자가 뭐 다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뭐 하려고 하면 또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예, 상황 예. 아닙니까? 그런데 저때에 그 사업 시설을 안 했다고 이제 그게 지적된 거네요. 근데 이제 저희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건 아니다 아닙니까? 예. 취소해야 될 건 해야 되는. 예. 근데 그걸 안 했다는 예, 그거 지적이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보기 쉽게 땅 파워치 놓은 거 뭐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해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어쨌든 우리 허가가는 그렇습니다. 뭐 이제 각 부서에 있던 허가 업무를 대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허가가를 한데 모아서 업무를 한데 모아서 허가가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예. 2018년도죠, 그게. 예. 뭐 과장님을 국장님을 봤을 때 허가가를 이렇게 허가 업무를 한데 모아서 허가가를 만든 게 잘 됐다. 이 못됐다. 참 그저 그렇다. 어떤 겁니까? 어떤 쪽입니까?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제가 이제 뭐 온 지 3개월 됐는데 감히 뭐 장담하기는 국장님, 어렵습니다. 국장님 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민행정에서 원스톱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은 실제적으로 저는 괜찮다고 보는 게 옛날에 같은 경우는 이게 환경은 환경과에 갔었고 네. 농지는 농정과 갔었고 사립과 가가지고 우리가 건축 신청을 해놓고 나면은 어찌 보면 건축주도 그렇지만은 용역사가 협의보로 여러 부서를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허가가에 들어오면은 그게 다 있으니까 거기서 일을 볼 수 있고 가 안에서 과장님 이하 가 안에서 행정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빠른 뭐 시스템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많은 뭐 시민들에게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허가 업무는 뭐 규정대로 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뭐 솔직히 뭐 들어오면 모든 규정대로 지침대로 또 해야 되고 허가가에서 이제 어느 한 건을 뭐 건축 허가하면 그 농지에 대한 것은 농지 담당한테 이제 이 다 그 협의 공문을 보내서 다 협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방금 이제 그런 거 보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 시민들이 직접 해야 될 걸 행정에서 상문돼서 다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편리한 것 같습니다. 예, 시민들로서는 훨씬 뭐 편리해졌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뭐 허가가 업무는 다 규정대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규정대로 해주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반려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반려 건수가 좀 많이 들어오죠. 1년에 한 몇 건 되면 됩니까? 모든 개발행위부터. 완료 건수는 아마 크게 많지는 제가 와가지고 완료 건수가 굳이 없었는데 원래 이제 그런 반려 건수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자기 재산권 행사나 또 어떤 뭐 집을 짓기 위해서나 개발 영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규정이 맞지 않아서 반려 건설을 반려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사실은 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좀 폭넓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데 누구나 그래서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시민 입장에서는 과장님 그렇죠? 근데 일단은 의원님 그 저희들이 법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려하는 부분은 아까 지금 고현안 같은 거, 예. 그다음에 장목에 저 뭐 도로 외정지 구역에 들어오려 하는 그런데 그런 거 외에는 실질적으로 규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반려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 맞습니다. 그래 이해를 납니다. 규정이 맞지 않기를 반려하는데 그런데 그 민원을 신청했던 우리 시민들 민원인은 그래도 자기는 될 거라고 보고 왔는데 이제 규정이 맞지 않아서 안 되니까 기분이 좋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법에 따라서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이게 이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게 뭐냐면 그런 법에 규정이 맞지 않아서 반려를 하지만은 왜 안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이 이루어져야 된다. 옆에 규정집이나 법규집을 놔놓고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반려를 돌려보내는 것과 좀 짜증이 비슷하게 섞인 목소리로 돌려보내는 것 차이는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근데 위원님 그게 이제 보통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문서가 들어오면 사람하고 같이 들어오는 거는 극히 좀 드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서가 이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이 관련 기관에 협의를 해서 결론이 도출되면 이제 뭐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이 가능하면 보완 요청을 하고 안 되면 반려를 하는데 그게 이제 직접 대면해 가지고 반려를 하는 경우가 좀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느낄 때는 문서 하나 가지고 반려를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더 이제 좀 불만이 쌓일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최대한 안 되는 부분이 사전에 설계사무소 같은 데 보통 이제 협의를 하거든요. 민원인들이. 그게 안 되는 경우는 설계사무소 같은 데서 안 된다고 미리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제 억지로 뭐 자기가 뭐 해결한다고 안 넣는 이상은 설계사무소에서 그 잘 안 였거든요.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또 우리 시민들이 또 직접 오는 경우도 있고 오지 않습니까? 급하면 또 자기가 옵니다. 급하면 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언쟁이 벌어지고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있죠. 뭐 하다 보면 우리 민원인과 언쟁이 조금 일어날 수도 있고 뭐 공무원은 막 썩이 나지만 참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좀 없애는 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 오시면 당시 공무원 10년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담당이 어느 누가 그런데 하지만 내용 몇 마디 들어보면 자기가 막 기분이 나빠서 그러는 건데 그런 거를 줄일 수 있는 어떤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은 좀 더 노력을 해달라 그런 얘기가 하나도 들리지 않은 그런 거제시가 되어달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 허각과는 대표적인 대시민 민원 부서 아닙니까? 많이 생길 수가 있으니 좀 노력을 더 해달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공무원 10년까지 이야기하면서 이러면 사실 저도 듣기 안 좋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드릴 말씀 있지만은 또 우리 허각 업무는 뭐 사실 좀 규정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뻔하기 때문에 내용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정기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옥포의 일명 웰리브 호텔입니다. 예. 내나 건축가에서 업무 위반 받으셨죠? 예. 웰리브 호텔은 뭐 대우선 해양에서 처음 시작을 했다가 대우가 어렵기 때문에 웰리브로 넘어갔다가 지금은 경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주체가 정확하게 누굽니까? 지금 웰리브하고 경우회하고 합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작이 아니죠. 경우 홀딩스라는
업체가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웰리브가 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 경우 홀딩스에게 매각을 한 거죠. 그러면은 매각을 받은 그 경우 홀딩스가 그 건축주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뭐 매각됐다는 부분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건축주는 그주 웰리브입니까? 웰리브와 경우 홀딩스하고 두 군데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두 군데가 공동으로 건축주가 됩니까? PVC 법인 이름이 뭐예요? 건축주는 주 웰리브입니다. 그러면은 주 웰리브가 지금 추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웰리브가 대우선 자회사 아니죠?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웰리브가 대우조선의 자회사다, 100% 투자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지금 좀 대우가 어렵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 거 아이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명확하게 따지면은 웰리브는 대우조선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모펀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웰리브 호텔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과연 저걸 추진할 수 있느냐? 5% 정도 공정해서 멈췄는데 땅만 파놨습니다. 완전 황토가 훤하게 이제 드러나 버렸는데 그걸 제가 시정 질문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뭐 영 안 되면 그 원상복구 우리 그 기금을 만들어 놨으니까 원상복구 명령 내리겠다. 허가를 취소하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이게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제가 저번 달에 저 현장에서 요 관계자들하고 한 만났습니다. 만났고 이번 달에 이분들이 경우 홀딩스하고 웰리브하고 그 다음에 요 뭐 저 경우 웰리브가 특수 목적 법인 SPC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제가 강력하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허가 취소하겠다고 강력하게 좀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사업 추진을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늦어도 뭐 내년 한 2, 3월 정도 되면 착공을 할 것이다. 이리 지금 얘기를 하고 저희들한테 지금 뭐 일부 한번 담당자하고 한번 만나고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뭐 기간이 내년 7월까지 이 허가 기간이 남아 있어서 저희들이 최소한 뭐 최대한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 내년 한 2, 3월 정도 되면 뭐 가능한 하겠느냐. 본인들이 와서 직접 뭐 하려고 하는 의사를 밝혔어요. 과장님, 그 찾아오신 분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웰리브 직원입니까? 아니면 경우 홀딩스 직원입니까? 저 SPC 회사 대표하고요. 대표 바뀌었더라고요. 바뀐 사람이 찾아왔더라고요. 과장님,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는 웰리브 사장도 만났습니다. 웰리브에서는 손을 다 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SPC라고 하면은 또 다른 그 사모펀드 대상자들이 이걸 만들어 가지고 또 다른 투자자를 끌어모으기 위한 이런 제가 볼 때는 작전 세력밖에 안 됩니다. 아니, 제가 그래서 저도 그래서 좀 파악을 해보시고 과장님을 찾아오신 분이 도대체 누구냐? 예를 들어서 SBC 대표라고 하는 분이 웰리브 관계자냐? 아니면은 내나 그 경우 홀딩스에 관계된 분인가? 아니, 저 웰리브 회사 직원하고 SPC 대표하고 같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웰리브가 또 그 지분이 또 있더라고요. SPC에. 그 지분이라는 게 뭐냐면 매각을 했는데 토지 대금을 다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로서도 지금 뭐 이 SPC에서 뭐
의지가 건축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뭐 충분하게 있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 2, 3월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자. 제가 알기로는 웰리부에 요 건설공사부의 부서장이 이 업무 손을 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내년 2월달, 3월달에 다시 그 재착공을 해서 추진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벌써 1년 6개월 동안에 단 한 번도 그 진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정 질문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폭우가 내렸을 때 그 밑에 조라마을에 피해가 지금 엄청 발생하고 있고 그게 이제 만약에 토사가 무너진다면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왜? 배수로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강풍으로 울타리를 만들어 놨던 게 다 날아가거나 아니면은 지금 다 철거한 상태입니다. 공사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과장님 가보셨다니까 아시겠지만은 울타리가 쳐져 있었습니까? 공사장의 울타리를 다 철거해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허술하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강풍이 부니까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날아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파트 단지 내나 아니면 상가로 안 가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관계자들이 철거를 다 해버렸거든요. 지금 훤하게 드러나 있는데 그 바람 불면 그 먼지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옥포에 다 그 피해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시장님께서도 저렇게 벌거숭이 상태로 그 산을 깎아가지고 그 방치하는 이런 현장은 서로가 우리 난개발의 피해를 엄청나게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행정 처리를 해달라. 또 준엄하게 잘못된 게 있다면은 뭐 저렇게 방치해 둘 게 아니라 저걸 바라볼 때마다 가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우 홀딩스가 됐든 아니면 웰리브가 됐든 아니면 뭐 새롭게 만들어진 SBC가 됐든 자금 확보 없이 허가를 준 행정의 책임이 굉장히 큰 거예요. 자금도 하나도 많은 1,200억이나 든다고 하는데 50억 새마을금고에서 50억 대출돼가지고 토지 담보로 해가지고 제2금융권에서 토목공사 일부 하고 그냥 중단된 상태입니다. 자금 확보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허가가 진행됐다는 얘기죠. 경상남도에서도 이 허가를 주면서 이거 하면서 당신들 회사가 어려운데 이걸 할 수 있겠느냐? 자금 확보 되겠느냐? 자금 확보 되겠다. 충분히 우리가 만들겠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허가과에서 좀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빨리 이거 개선 조치해야 저 방치된 상태로 오랫동안 머무는 또 거제의 오명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은 바뀔 수 있다고 보고요. 미래 전략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투자자를 새롭게 모집해주는 일에도 과장님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29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